야, 이 스커트 좀 봐. 허리 라인 죽이네. 한번 만져봐도 돼? 27사단 연병장 한복판. 황태성 중령이 검은 타이트 스커트를 입은 여자의 허리춤을 거칠게 움켜쥐며 희죽거렸습니다. 600명의 병사들이 숨죽인 가운데 그의 손이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47분 후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같은 연병장, 같은 자리. 황태성이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찢고 있었습니다. 바지 사이로 번진 얼룩, 거품을 물고 경련하는 몸. 아까의 그 당당함은 흔적도 없었어요. 대체 그 47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충남 계룡대 특수전 사령부 본관 깊숙한 곳. 창밖으로 소나무 숲이 고요하게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책상 뒤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 서윤아, 38살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펜 끝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어요. 특수작전 수행평가서.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 관절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당번병이 조용히 녹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범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책상 서랍 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준혁. 유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신병교육대에 입소 중인 동생이었습니다. 훈련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었죠.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어요. 준혁아, 무슨 일 있어?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펜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끊어지는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삼키려는 울음소리도요. 누나야. 간신히 뱉어낸 한마디였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준혁아, 뭔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누나, 어깨가 팔이 빠질 것 같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유격 훈련하다가 밧줄에서 떨어졌어. 어깨에 탈골이랑 갈비뼈가 금이 갔대.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뭐? 그래서 치료는 받은 거야? 그게 대대장이 꾀병이라면서. 준혁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팔부두기만 채워서 PT 체조시켜. 팔굽혀펴기 못하면 원산폭격시키고. 갈비뼈가 찔리는 것 같아서 숨도 못 쉬겠어. 유나의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펜이 부러질 것처럼 휘어졌습니다. 대대장이 옆에서 발로 허리를 차. 누나, 제발 데려가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어요. 나 여기서 진짜 죽을 것 같아. 순간 유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새끼 또 어디서 쪽지 돌리듯 전화질이야. 퍽! 타격음이 들렸어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어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쾅! 내리친 손에 책상 위 서류와 펜꽂이가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유나는 인터폰을 집어들었어요. 얼음장처럼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대장 이름이 뭐야? 부관이 급히 자료를 확인했어요. 27사단 5대 대장 황태성 중령입니다. 황태성. 유나의 눈빛이 얼음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가 예비역 중장이고 외삼촌이 합참 인사처에 있군. 빽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렇게 날뛰는 거였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장 헬기를 불러 들이닥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냉철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지금 장군 제복 입고 나타나면
놈들은 꼬리를 숨길 거예요. 준혁이를 급히 의무실로 던져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겠죠. 안 돼. 그렇게 쉽게 끝내줄 순 없어.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별없는 민간인 앞에서 그놈이 얼마나 썩어 빠질 수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집무실 안쪽 개인 공간으로 향했어요. 잠긴 옷장을 열며 군복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정복 재킷이 의자 위에 걸쳐졌어요. 어깨 위에서 빛나던 두 개의 별이 잠시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옷장 안쪽에서 옷들을 꺼냈어요. 몸에 딱 붙는 검은 타이트 스커트, 진주빛 실크 블라우스, 9cm 굽의 누드톤 스틸레토 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풀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짙은 와인색 립스틱, 스모키 아이라인. 거울 속 여자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어요. 아니, 재벌가 딸처럼 보이기도 했죠. 명품 토트백 깊숙이 신분증과 권총을 숨겼습니다. 오늘 내 무기는 이것들이 아니야.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바로 나 자신이지. 겉은 세련된 도시 여자. 하지만 눈빛만은 707 특임대에서 벼려진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검은색 벤츠 AMG의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기다려라, 황태성. 유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네가 침 흘릴 만한 먹잇감이 되어 찾아가 줄게.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검은 벤츠. 선루프 너머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졌어요. 유나의 머릿속에 동생의 끊어지는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누나, 데려가줘. 핸들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어요. 간다, 준혁아. 유나의 눈에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누나가 그 지옥문을 부숴줄게. 27사단 정문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유나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먹잇감인 척하는 맹수.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AMG가 27사단 위병소 앞에 부드럽게 멈췄습니다. 차체에 반사된 태양빛이 눈을 찔렀어요. 섭씨 34도를 찍는 무더위였죠. 두 명의 초병이 다가왔습니다. 고급 세단을 보는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누가 왔나 하는 긴장감도 섞여 있었죠.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유나의 모습이 드러나자 초병들의 동공이 커졌어요. 시선이 얼굴에 머물다가 천천히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실크 블라우스 사이로 비치는 라인, 타이트 스커트가 감싼 허벅지. 초병들의 시선이 질척하게 달라붙었어요. 유나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신분증 확인해야 하는데. 한 초병이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근데 누님, 이런 차 타시면 여기 군인들 마음 다 뺏어가시겠네요. 평소에 유나였다면 계급장을 들이밀고 영창에 쳐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준혁 이병 누나예요. 면회 왔어요.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누님 같은 분 면회 오시면 여기 병사들 난리 나겠는데? 찝찝한 농담이 뒤에서 들려왔어요. 유나는 사이드 미러로 멀어지는 위병소를 바라봤습니다. 위병 근무 중 추행성 발언. 찍어뒀다, 이놈들아. 부대 안으로 들어섰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막사들과 갈라진 아스팔트 도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유나. 스틸레토 힐이 갈라진 시멘트 바닥을 딱딱 찍었어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연병장 한쪽에서 PT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땀에 흠뻑 젖은 체육복들이 햇빛 아래 번들거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규칙적인 구령 사이로 끙끙대는 신음이 섞여 들렸어요. 못 해먹겠습니다 같은 절규도요. 유나의 눈이 연병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따로 떨어진 곳. 한쪽 팔에 보조기를 찬 채 원산폭격 자세를 취한 병사가 있었어요. 서준혁. 머리와 발끝만 바닥에 댄 채 배를 하늘로 향한 고문 자세였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갈비뼈가 금간 병사가 저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어요. 준혁의 입에서 거품 섞인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유나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연병장 한쪽에 설치된 그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늘막 아래에 간이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형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었죠. 거기에 앉아 아이스커피를 홀짝이며 준혁을 내려다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황태성, 27사단 5대 대장 중령이었습니다. 다림질 자국이 선명한 체육복을 입고 있었어요. 바짝 밀어 올린 헤어스타일에 선글라스까지 땀 한 방울 없는 깔끔한 모습이었죠. 거품 물고 원산 폭격 중인 준혁. 아이스커피 손에 든 태성.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혁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야, 서준혁. 자세가 그게 뭐야? 배가 안 올라갔잖아. 조롱하는 목소리였어요. 허리 들어 더 들어. 태성이 준혁의 배 위에 군화 발끝을 올렸습니다. 군인이 고작 팔 하나 다쳤다고 이 꼴이야? 준혁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자세 안 나오면 이 위를 밟아서라도 배 올려줄까? 태성이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훈련 끝나기 전에 쓰러지면 너 의무제래도 꿈도 꾸지 마. 내가 평생 낙인 찍어줄 테니까. 유나는 주차장 쪽 화단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어요. 토트백 손잡이가 소나기에서 우그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아직이야. 놈이 더 깊이 수렁에 빠지게 해야 해. 유나는 화단을 돌아 연병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또각. 힐 소리가 구령 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검은 스커트에 실크 블라우스 차림의 여자가 땀내 진동하는 연병장에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간인 여자를 발견하고 선글라스를 벗어 들어 올렸습니다. 눈동자가 순간 커졌어요. 블라우스 틈새로 살짝 보이는 쇄골 라인. 스커트가 강조하는 엉덩이 곡선. 태성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탐욕의 눈빛이었어요. 태성이 원산 폭격 중인 준혁을 그 자세로 내버려 두고 유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시라고 여기까지? 서준혁 이병 누나입니다. 동생이 다쳤다길래 걱정돼서요. 유나의 연기가 시작됐어요. 목소리에 걱정을 가득 담았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눈앞에 먹잇감과 저 뒤에서 떨고 있는 볼모. 기회를 포착한 늑대 같았습니다. 서준혁 이병 누님. 동생분 체력이 좀 약해서 내가 특별 케어 중입니다. 태성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유나 주위를 천천히 돌며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신 분이 동생 면회를 직접. 감동이네요. 유나의 속이 뒤집혔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훈련을 좀 빼먹어서 따로 보충 중이에요. 다 끝나면 보내드릴게요. 가학을 보충 훈련으로 포장하는 거였죠. 유나는 슬쩍 반격을 시도했어요. 보충훈련이요? 근데 팔이 다친 애한테 원산 폭격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태성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비릿하게 웃었어요. 군대 일은 복잡해요. 예쁜 분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낮게 속삭였어요. 동생 걱정되시면 제 사무실에서 얘기해요. 시원하게 에어컨도 나오고 유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할게요. 동생 훈련 면제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명백한 거래 제안이었어요. 태성이 시선을 원산 폭격 중인 준혁에게 돌렸습니다. 저 녀석이 제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편하게 보내줄 수도 있어요. 동생을 볼모로 삼는 거였죠. 유나의 안에서 불길이 활활 타올랐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곤란한 척 방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동생 얼굴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때 태성이 유나의 팔꿈치를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유나의 승모근이 반사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지금 이 손목을 비틀어 꺾을 수도 있어.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이야. 놈이 더 깊이 수렁에 빠지게 해야 해. 연병장 구석에서 준혁이 거품을 물고 원산 폭격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를 힐끗 바라보는 눈빛. 절망과 공포가 뒤엉켜 있었어요. 연병장 위로 뜨거운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습니다. 팽팽한 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긴장감. 지옥의 뚜껑이 열리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간부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유나의 허리 라인에 머물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 몸매도 좋고 관리 열심히 하시나 봐요. 유나의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손이 움직였어요. 유나의 허리를 손끝으로 스치듯 만졌습니다. 허리 진짜 가늘다. 헬스예요. 유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토트백 안쪽에 있는 권총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더 위로 올라갔어요. 블라우스 매니 단추 쪽으로요. 더운데 이거 하나 풀면 시원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누나! 그 새끼 말 듣지 마! 연병장 구석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원산 폭격 자세에서 고개를 들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혁에게 성큼 다가가더니 갈비뼈 부위를 군화로 꾹 눌렀어요.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으악! 금간 갈비뼈를 짓누르는 고통에 준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감정이 스르륵 증발하기 시작했어요. 태성이 다시 유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보자. 이 다리가 얼마나 예쁜지. 순간 태성의 손이 유나의 타이트 스커트 허리 부분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위로 거칠게 끌어올렸습니다. 손 치워요. 유나가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태성은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스커트가 올라갔어요. 허벅지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검은 스타킹 위로 하얀 살결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600명의 병사들이 훈련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허리 라인 좋네. 한번 만져봐도 돼. 태성이 드러난 허벅지와 스타킹 라인을 훑으며 탐욕스럽게 웃었어요. 스커트가 거의 골반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속옷 경계선이 아슬아슬하게 보일 지경이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황태성! 내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준혁이 원산 폭격 자세에서 무너지며 절규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야, 저 새끼 입 좀 틀어막아. 옆에 있던 부사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쓰러진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군화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 갈비뼈 위를 제대로 밟아줄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의 눈에 그 장면이 박혔어요. 동생의 골절된 갈비뼈 위로 내리찍히려는 군화. 유나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치마 올라간 것에 당황하던 여자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707 특임대의 전투병기가 깨어났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변했어요.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베리아 겨울 같은 냉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냥꾼이 드디어 엄니를 세웠어요. 내리찍히려던 태성의 군화 발목을 유나가 섬광처럼 낚아챘습니다. 뭐야? 태성이 눈을 크게 떴어요. 유나가 발목을 잡은 채 몸을 낮추며 회전했습니다. 무릎 관절을 역방향으로 비틀어 올렸어요. 우두득,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태성의 입에서 돼지 멱다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균형을 잃은 몸이 등부터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쿵!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저 미친년 잡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4명의 우락부락한 병사가 유나에게 달려들었어요. 유나가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태성의 허리에서 가죽 벨트를 쭉 뽑아냈어요. 양손에 감아 휘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병사가 달려들었어요. 유나가 벨트로 그의 목을 감아 조였습니다. 동시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컥! 질식 직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병사. 유나가 회전하며 벨트 버클로 관자놀이를 타격했어요. 퍽! 눈이 뒤집히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병사. 연속 동작으로 명치를 가격하고 무릎을 꺾었어요. 8초. 8초 만에 4명 전원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어요. 4명의 거구가 신음하는 가운데 유나만 홀로 벨트를 손에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600명의 병사가 숨을 멈췄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블랙호크 헬기 특유의 저주파 굉음이었죠. 검은색 헬기가 연병장 가장자리에 급히 착륙했습니다. 기체에 새겨진 합참 휘장이 햇빛에 번뜩였어요. 헬기에서 한 중령이 뛰어내렸습니다. 손에 접힌 정복 재킷을 들고 전력으로 달려왔어요. 유나 앞에 멈춰 선 부관이 발을 딱 모으며 외쳤습니다. 충성, 소장님, 연락받고 즉시 왔습니다. 소장님? 저 여자가 600명의 병사들 턱이 빠질 듯 벌어졌어요. 부관이 올라간 스커트를 가리듯 정복 재킷을 유나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어깨 위에서 2개의 별이 번뜩였어요. 투스타 소장이었습니다. 유나가 토트백에서 신분증 케이스를 꺼냈어요. 바닥에서 경련하는 태성의 얼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읽어봐.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어요.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수전 사령부 직할 707 특임대장 겸 합참 특수작전처 자문관 서유나 소장.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치마 끌어올리며 희롱한 여자. 그 여자가 자신보다 4계급이나 높은 장성이었어요. 합참과 특수전사 양쪽에 발을 걸친 최고위 장성. 태성의 바지 사이로 어두운 얼룩이 번져나왔습니다. 거품을 물며 경기 일으키듯 경련을 시작했어요. 유나가 경련하는 태성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황태성 중령.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가혹행위 직권남용,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쓰레기 좀 치워. 태성이 질질 끌려갔어요.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눈물 흘리는 동생이 보였어요. 잠시 날카로웠던 눈빛이 녹아내렸습니다. 유나가 준혁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준혁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이제 누나가 왔으니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연병장 입구 쪽에서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지휘용 지프와 군용 세단들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더 큰 뱀이 아직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뿜으며 군용 세단 2대가 연병장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 남자가 뛰어내리기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오정훈 대령, 27사단 연대장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닥에서 거품 물고 경련하는 태성,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병사들. 정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불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설명 안 해? 주변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끌려가는 태성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황중령은 내가 키우는 핵심 인재야. 내 아들보다 더 아끼는 녀석이라고. 그랬죠. 정훈과 태성의 아버지는 육사 동기였어요. 예비역 중장인 태성의 아버지와 뇌물, 인사청탁으로 끈끈하게 얽힌 사이였습니다. 정훈의 눈이 유나에게 닿았어요. 정복 재킷을 걸친 여자. 하지만 역광의 계급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당신 뭐야? 고함이 터졌습니다. 내 부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서 있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팔짱만 낀 채 정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훈의 눈이 유나에 올라간 스커트와 걸쳐진 재킷을 훑었어요. 민간인이 간부한테 옷을 빌려 입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인이 대한민국군 장교를 폭행해? 정훈이 비웃었어요. 이건 명백한 형사 범죄야. 교도소 각오해. 유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정훈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황태성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예비역 중장이야. 외삼촌은 합참 인사처에 있고. 손가락으로 유나를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너 인생 끝난 거야. 정훈이 뒤를 돌아보며 헌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 당장 잡아. 폭행, 군사시설 무단 침입, 국무방해죄로. 헌병들이 멈칫했어요. 유나를 체포해야 하는지 경례해야 하는지 눈치만 살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팔짱만 낀 채 서 있었어요. 입꼬리에 걸린 미소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서유나입니다. 짧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27사단의 합참 직속 헌병대 추가 파견 요청합니다.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정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합참. 너 같은 게 합참에 전화해? 코웃음을 쳤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연기도 정도껏 해. 5분이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중 헬기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든 정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세 대의 블랙호크가 부이자 편대로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합참 직속 헌병대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헬기들이 착륙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 30여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헌병 대령이 유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소장님, 명령대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소장? 정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유나의 어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복 재킷 위에서 빛나는 2개의 별. 투스타. 자신보다 2계급 높은 장성이었습니다. 정훈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아까 저 여자 잡아라고 명령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혼백이 빠지는 표정이었어요. 자, 장군님. 이건 오해입니다. 정훈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상황을 몰랐습니다. 황중령이 단독으로. 닥쳐. 유나의 단 2글자에 정훈의 입이 딱 닫혔습니다.
경첩이 빠진 것처럼요. 윤아가 천천히 정훈에게 다가갔어요. 오정훈 대령.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부하의 가혹행위 조직적 방조, 사고 은폐 공모, 그리고 방금 상관 모욕.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리고 윤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황태성 집안에서 받아먹은 뇌물 내역. 이미 합참 감찰실에서 3개월째 추적 중이었어. 오늘로 끝이야. 그건 어떻게? 정훈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작전참모 신동수 소령이 앞으로 나섰어요. 살겠다고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연대장이 다 지시한 겁니다. 정훈의 눈이 뒤집혔어요. 이 새끼가 지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뇌물도 연대장님이 절반 가져갔잖아요. 동수가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몸싸움을 벌였어요. 추악한 밑바닥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일망타진이네. 헌병들이 움직였습니다. 정훈, 동수, 그리고 관련된 간부들이 줄줄이 포승에 묶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상사가 조심스럽게 윤아에게 다가왔어요. 식은땀에 젖은 얼굴, 떨리는 두 손. 장군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2년 반 동안 모아온 자료입니다. 작은 USB 메모리를 내밀었습니다. 이상민 상사, 의무대 소속이었어요. 조작 전 진료 기록 원본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부상 사진, 황태성의 술자리 폭언 녹음 파일도요. 윤아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왜 이걸 모았나? 눈 감으라고 했습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윤아가 상민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어요. 고개 들어.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자네는 공범이 아니야. 상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자네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지켜온 증인이야. 상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2년 반의 죄책감과 무력감이 비로소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네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윤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남김없이 파내겠다. 군용 트럭이 연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성, 정훈, 동수, 머리 숙인 채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600명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응시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피어오르는 희망도 있었어요. 윤아가 멀어지는 호송 차량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병사들을 마주했습니다. 단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은 끝났어요. 이제 상처를 봉합할 시간이었습니다. 윤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흙먼지 묻은 스커트 위에 정복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600명의 병사들이 윤아를 올려다봤어요. 두려움, 당혹,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 수백 개의 눈빛에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아가 입을 열었어요. 전 병력 차렷. 낮지만 연병장 끝까지 닿는 목소리였습니다. 600명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어요. 쉬어. 긴장을 풀어주며 윤아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너희는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다. 첫마디였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전사들이다. 바람이 멈춘 것처럼 연병장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설령 별을 단 장군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는 없다. 윤아의 목소리가 연병장 위로 퍼져나갔어요. 군대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너희가 국민을 지키듯 조직은 너희를 지켜야 한다. 구부정하던 허리들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라, 어깨를 펴라.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놈들은 이미 저 트럭에 실려갔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땅만 보던 눈들이 정면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약한 자 위에서 군림하며 겁을 주는 것이 힘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건 폭력이고 비겁함이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다. 600명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동료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것. 잘못된 명령에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 유나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힘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연병장에서 치마가 찢어질 뻔한 모욕을 당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유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여자는 군복을 입었든 정장을 입었든 누구 마음대로 건드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연병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군복은 더러운 욕심을 숨기는 망토가 아니다. 계급장은 아랫사람을 괴롭혀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다. 유나가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어요. 너희 중 누구라도 언젠가 별을 달게 된다면 오늘을 기억해라. 구부정하던 허리들이 완전히 펴졌습니다. 땅만 보던 눈들의 생기가 돌아왔어요.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눌렸던 분노와 서러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상민 상사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600명이 일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충성?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고 간절한 함성이 연병장을 뒤덮었습니다.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수경례로 화답했어요.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급파된 의료진과 수송 헬기였어요. 준혁과 다른 부상병들을 이송하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들것에 준혁이 실렸어요. 헬기를 향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들것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동생의 성한 손을 꼭 잡았어요. 장군의 위험은 사라지고 누나의 따스함만 남았습니다. 많이 아팠지?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누나. 고마워. 진짜 고마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받았던 기념 코인이었어요. 준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누나의 부적이야. 누나, 네가 완전히 나아서 당당하게 전역하는 날 돌려받으러 올게. 준혁이 코인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어요. 유나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헬기를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유나 소장의 참교육 어떠셨나요? 나쁜 놈을 응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진정한 힘은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 온몸에 전율이 돋지 않으셨나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강렬한 사이다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충성!